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금융시장에서 정말 흥미로운 하루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마치 서로 모순되는 단서가 가득한 사건 현장 같았는데요. 과연 돈은 어디로, 또 왜 흘러갔는지 그 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시장이 좀 빠졌네 하는 평범한 날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한쪽에서는 폭락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동시에 열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혼돈의 날에 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여러 단서들을 따라가면서 이 거대한 퍼즐, 큰 그림을 맞춰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수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부터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하락률의 차이예요. 다우지수는 고작 0.34% 빠졌는데 기술추가 잔뜩 모여있는 나스닥은 무려 1.43%나 폭락했습니다. 다른 지수들보다 2배 이상 더 떨어진 거죠. 게다가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 이것도 10% 넘게 치솟았어요. 이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딱 답이 나오죠? 아, 이날 시장을 강타한 충격의 진원지는 바로 기술주였구나. 네, 그럼 도대체 왜 기술주였을까요? 왜 하필 기술주가 이렇게 집중 포화를 맞았을까요? 그 동기는요, 바로 그날 아침에 발표된 딱 하나의 경제 데이터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범인은 바로 이겁니다. 예상보다 훨씬 뜨겁게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 즉 인플레이션 보고서였죠.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섭다는 건 알겠는데 왜 유독 기술주가 다른 섹터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성장주들의 가치를 매기는 방식 때문인데요.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술주 같은 성장주들은 지금 당장 버는 돈보다는 아주 먼 미래에 벌어들일 큰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평가받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고 이 금리가 바로 미래의 돈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역할을 합니다.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건 쉽게 말해서 10년 뒤에 벌 100억의 가치가 오늘 봤을 땐 확 깎인다는 뜻이에요. 미래의 꿈보다는 당장의 현금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자, 이제 범행 동기까지 파악했으니까 기술 섹터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 흐름을 추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섹터 로테이션 현상입니다. 와, 이 차트가 그 현상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보세요.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에너지, 소재 같은 섹터로 흘러 들어갔죠. 이 섹터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강한, 그러니까 기름이나 광물처럼 실제 눈에 보이는 자산을 가진 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S&P 500 히트맵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 시뻘건 사각형들 보이시죠? 시장을 질질 끌어내린 주범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수에서 덩치가 제일 큰 이 거대 기술주들이 가장 심하게 얻어맞으면서 그 충격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간 거죠. 특히나 이날은 반도체 산업이 정말 아팠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표에서 아주 흥미로운 예외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테라다인이죠. 혼자 13% 넘게 급등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투자자들이 그냥 반도체는 다 팔아야 해 하고 묻지마 매도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좋은 실적 같은 호재가 있는 개별 기업은 이렇게 확실하게 보상을 해줬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자, 이제 수사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주식시장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 충격파는 전 세계, 그리고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보세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자산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요. 대신 금이나 은처럼 전통적인 실물,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이건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리스크 오프, 즉 위험 자산은 피하고 안전 자산으로 가자는 움직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은 꿈을 팔고 현실을 샀다. 이 한 문장이 그날 투자자들의 심리를 정말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현실적인 가치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은 단순히 자산군 사이에서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국경까지 넘나들었죠. 미국 시전이 인플레이션 공포로 흔들리니까 투자자들이 미국은 지금 좀 위험한데? 하면서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이나 멕시코 같은 신흥국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웠던 하루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공포였고요. 이게 방아쇠가 돼서 투자자들이 기술주 같은 미래의 꿈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에너지나 금처럼 현재의 현실을 대변하는 안전한 자산으로 흘러 들어갔죠. 이 과정에서 미국 시장의 불안은 오히려 한국이나 멕시코 같은 다른 나라 시장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단 하나의 경제 지표가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뒤흔든 거대한 재편의 날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하루 동안 일어난 자본의 대이동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날의 움직임, 과연 이건 그냥 하루짜리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겁니다.